자, 그래서 이제 본론을 시작해 볼게요. 인사이트 새벽에 새로운 게 올라왔어요. 보면은 제목은 이제 언락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죠. 이거 병목 현상. 그러니까 리퀴디티 관련돼서 유동성이 지금 보면은 온디맨드가 아니라 프리펀딩한 식으로 리퀴디티를 제공하죠. 제3자를, 그러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제3자를 이용하든 적으면 그리면 3자를 이용하든 아니면 은행끼리 릴레이션십을 맺어서 서로 노스트로 포스트로 계좌를 트는 건 역시도 어차피 프리펀딩이에요. 다 프리펀딩이에요,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묶여있죠. 돈이 묶여있다는 거. 쓸데없이 묶여있는 거죠. 쓰이지도 않는데 이제 세틀먼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묶은 거예요. 돈이 묶여있다는 점. 묶여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적절하게 그 통로도,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느리고 좁은 통로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리플렛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나온 건데, 사실 제가 어제도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리퀴디티 프로비저닝이라고 아티클 잠깐 또 보죠.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산탄데르 원페이저 자료 간단히 설명드렸었죠. 사실 오늘 인사이트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요거를 설명하고 요거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소식들과 무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리플렛에 대해서, 그리고 리플사가 해오는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에 따라서 그에 맞게 만들어낸 솔루션들 있잖아요. 엑스커런트랑 엑스라피드, 엑스비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수록 이 소식들 하나하나가 결합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비저닝, 그래, 좋은 내용이네. 그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에 묶여있는 돈을 풀어줄 수 있잖아. 온디맨드에서 엑스라피드가 해주겠지. 이제 뭐 소식만 보고는 그 정도까지 그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사가 하는 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소식과 다 결합되는 내용이에요. 자, 간단히 보죠. 자, 앞 내용은 다 그거예요. 뭐 오늘날 어떻게 돼 있고, 오늘날 이제 세틀먼트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했는지, 노스트로 보스트로 이런 거 갖다가 하고 있다, 리퀴디티를. 근데 이런 거 늘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나오죠.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국제 페이먼트가 느리다. 그리고 노스트로 카운트에 아까 비율적으로 돈이 묶여있다. 죽어있는 돈들이 잠들어 있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플렛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솔루션을 리플렛을 소개하는데,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방식 있죠. 전통적인 은행 방식이 이제 직접 관계를 맺는 거. 그림 어디 갔냐. 요 방식. 이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은행끼리 A와 B가 서로 송금을 하고 싶으면 서로 계좌를 틀어요. 노란색 은행은 A은행에 계좌 틀고, 녹색 은행은 이쪽 B은행에다 계좌를 틀어놓고 돈을 서로 쌓아둡니다. 그리고 환거래 계약 같은 거 맺겠죠. 서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계약서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서로 위반했을 때 뭔가 책임을 묻게 하는 수단인데, 비즈니스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돈을 쌓아둔 것 갖다 리얼타임 세틀먼트를 하는데 활용을 하죠. 근데 역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효율적이죠. 첫 번째는 저 예측은 프리펀딩 돈을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예측할 것인가. 만약에 예측보다 과하게 쌓아뒀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것보다 예측을 과하게 생각해갖고 많이 쌓아뒀다. 그럼 그만큼 오버된 금액들은 그냥 죽은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환율 리스크, 볼라틸리티 리스크를 안게 되겠죠. 미리 해놨는데 만약에 가격이 다운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해칭이라고 했죠. 네, 해칭을 하죠. 근데 이거 하면은 여기에 관리 리소스 들어가고 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물론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이거 하는데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돼요. 리소스가. 그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너무 낮게 예측을 한다. 세틀먼트 못하겠죠. 하려 했는데 돈이 안 쌓여있어. 낭패죠. 서비스 불가죠. 오늘 제3자한테 부탁하던지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어떤 존재, 기업체가 있는데 얘는 양쪽에 계좌를 틀어놨어요. A와 B. 그러면 A가 B한테 송금하려고 하면 얘한테 부탁합니다. 네 계좌에다가 100불 넣어줄 테니까 여기 네가 가지고 있는 노스트로 계좌 있지? B은행 C 고객한테 대신 돈을 줘. 하죠. 그러면 A은행은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의 계좌에 100불을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여기 미리 쌓아둔 금액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C한테 넘겨줍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 계좌에선 100불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껴있으면은 또 단점이 있어요. 수수료가 더 나가요. 3자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수수료가 나가요. 물론 이제 리퀴디티 관련해서는 부담감이 덜겠죠. 본인이 직접 노스트로 포스트로 계좌는 틀지 않아도 되는데 수수료가 더 나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비교하면. 그래서 이제 리플렛이 제시하는, 리플사가 제시하는 이 미래 온디맨드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수요 필요한 만큼 제공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죠. 온디맨드 리퀴디티 방법이 바로 여러분도 잘 엑스라피드.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레저상에서 XRP로 국경을 넘어서 바꿔낸다. 리얼타임으로. 이거 가자. 하는 거죠. 가자 외치는 거죠, 이걸로. 자,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거 약간 오늘 또 인사이트 자료로 올라와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얘기는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 부분도 이미 설명됐던 거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다 엑스라피드를 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선택적 옵션을 주는데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말씀을 드릴게요. 패스파인딩이라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게 갖는 의의가 좀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또 보죠. 결국에는 이제 리플사가 리플렛 통해서 세틀먼트 할 때 제시하는 건 패스파인딩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송금 보내는 쪽이랑 받는 쪽 은행인데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 중에 제일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고 리얼타임에 가까운, 즉 빠른 걸 얘기하죠. 빠른 경로를 찾아서 그걸로 제공해요, 세틀먼트를. 지금 그림 예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였죠. 처음에 한거래은행 들리고 이거는 어떤 거죠? 지금 한거래은행 들릴 때는 어떤 의미가 가까운 거죠, 지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좀 설명드리면서 갈게요. 많이 알수록 좋은 거니까. 지금 이 둘은 아까 1번의 방법이죠. 1번의 그런 직접적인 릴레이션십. 왜냐면 이거 녹색 은행인데 여기 녹색점 있잖아요. 여기 계좌를 틀고 있다는 거죠. 프리펀딩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이 환거래은행한테 쌓아둔 돈 갖다가 얘가 만약 100불을 보낸다고 하면은 100불 이상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쌓아뒀으면은. 이 계좌에서 100불이 마이너스 되면서 이 환거래은행이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다음 받는 쪽 환거래은행 어떻죠? 이거 제3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바로 2번 방식이죠. 얘가 양쪽에 계좌를 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넘기는 거죠. 세틀먼트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XRP 레저 그려 있으면 딱 답 나오죠.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엑스라피드. 그걸 통해서 세틀먼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조합이. 네,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내막이 담겨 있는데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합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전에 최근에 들린 어떤 소식들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 안을 숨겨져 있는, 그냥 지금 보면 리퀴디티 뭐 해결해줄게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거 연결하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컨비네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어제 설명드렸지만 뭐죠? 바로 멀티옵이에요. 이 컨비네이션이 가능한 거는 바로 이 기능 때문입니다. 이 컨비네이션 되잖아요, 세틀먼트가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고요. 이게 정말 브레이킹 뉴스급이에요, 이게 빨리 리플렛 멤버들이 다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런 컨비네이션이 되고, 그리고 지금 패스파인딩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은행은 여러분들 그 수혜일 때 중앙은행들 나와서 토론했던 거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브라질 그리고 캐나다 페이먼트 캐나다 그쪽이랑 또 이제 그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어디였지? 어디 중앙은행이 또 나왔는데 중동 쪽 나라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랍에미리트인가?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앙은행 이렇게 세 개가 출연을 했습니다. 나왔죠 패널로. 나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얘기해줘. 본인들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스피셔스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죠. 뭐든지 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는 신기술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은행들 사실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왜냐면 지금도 돈을 버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바로 웨스턴 유니언이 딱 그거죠. 케이스가. 안 그래도 웨스턴 유니언은 송금 전문 회사인데 지금 글로벌 송금의 15%를 혼자 먹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룡이죠. 전 세계 15% 먹고 있는 건 숫자만 놓고 보면 왠지 뭐 대단한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 송금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그 중에서 혼자 15%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게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는 웨스턴 유니언이기 때문에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를 했지만은 반응이 시큰둥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뭐 특별히 좋은 건 없는데? 잘 못 느끼겠는데?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매번. 약간 그런 거예요. 물론 그들이 1위인 이유는 당연하게도 뭔가 더 질 좋은 서비스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1위이긴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그 얘기했죠. 웨스턴 유니언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해달라 하니까 이제 우리 빵형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미 웨스턴 유니언은 100년 이상 송금 전문 업체로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만의 노하우로 많은 것을 최적화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막 트랜잭션 한 8개 테스트했다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적은 수로는 아마 효과를 보지 못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앞으로 테스트를 더 많이 하고 적용을 많이 할수록 그들도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걸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리플 CEO가.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패스파인딩이 이제 보수적인 그런 금융기관들한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왜 안정감을 줄 수 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컨비네이션 조합 지금 리플사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리고 은행들한테 얘기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거는 글자를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자, 리플사는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기존 세틀먼트 쓸래? 아님 엑스라피드 쓸래? 둘 중 하나만 골라. 양다리 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보실 때? 방금까지 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XRP라는 걸 이용해서 저비용과 그리고 빠른 스피드 이건 사실 리얼타임이죠. 리얼타임 빠른 스피드로 세틀먼트가 가능해.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거 강제 아니야. 원한다면 컨비네이션으로 써도 돼. 짬뽕 전문 용어 쓰죠. 짬뽕해서 써도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둘 중 하나만 써라가 아니잖아요. 원한다면 짬뽕해서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 1번 방식, 지금 예시 같은 건 2번 방식이고 바로 리플사가 만든 엑스라피드인 3번 방식 컨비네이션 됐잖아요. 이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한테 너희 무조건 엑스라피드만 써. 둘 중 하나만 골라. 차량은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고압적인 자세가.
원한다면 콤비네이션 써도 된대요. 물론 그렇다고 엑스라피드만 쓰면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원한다면 콤비네이션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짬뽕 해갖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지워졌네? 두 번째는 1번 맥락과 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뭐냐면은, 리퀴디티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아까 1번과 2번 설명해서 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1번은 무슨 단점이 있댔죠? 바로 그 해당 은행들이 프리펀딩 자금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돈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오버해서 쌓아둬도 문제예요. 돈이 죽는 거잖아. 쓸 수 있는 돈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점이 있다고 했죠? 2번 방식은 어떤 단점이 있다고 했죠? 본인이 프리펀딩할 돈을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너무 편한데 삼자한테 맡김으로써 피가 더 발생하잖아요.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은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이죠.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 아직 미제 영역이죠.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리퀴디티 유동성 문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건 그 콤비네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3개 중에 2개가 사용 불가능 상태. 예를 들면은 야, 우리 프리펀딩한 돈이 갑자기 떨어졌네? 어떻게 송금하려 했는데 100불 보내려 했는데 50불밖에 안 남았대, 계좌에. 물론 은행이 진짜 이런 자그만 돈이 부족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그냥 간결한 예시 위해서 드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래갖고 2번한테 부탁을 해요. 야, 우리 돈 프리펀딩한 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니네한테 좀 맡길게. 수수료 줄 테니까 좀 보내줘. 근데 얘네도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프리펀딩한 돈이 떨어졌어. 40불밖에 없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미안. 이래요. 3번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반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안정감 줄 수 있냐면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엑스라피드도 완벽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엑스라피드도 제약사항이 존재를 하는데 아까 보셨죠? 비수거래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주문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송금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XRP에 그런 가치 이동을 하는 볼륨이 올라가서 마켓메이커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 발생하기 정말 어렵겠지만 혹여라도 어떤 시스템이든 100%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리플사가 신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엑스라피드 할 때 XRP를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켓메이커들한테 맡긴 거잖아요. 우리 개인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한테 맡긴 거잖아요. XRP 유동성 공급은 너희한테 맡긴다. 물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2단계 그림 ILP를 이용해서 하는 XRP를 직접 소유하게 되는 금융기관, 그 그림 갔을 때는 지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단은 지금 1단계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해당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엑스라피드도 잠시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작동 방식. 우리 스낵맨 데이비드 슈왈츠 말에 의하면은 서로 이게 연결하는데 조건을 이제 보겠죠. 페이먼트를 이제 세틀먼트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거래소 2번 거치고 그리고 받는 금융기관까지 전달되는 데 있어서 서로 조건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보낸 쪽 법정화폐와 XRP 쌍이 어떻게 얼마에 구매를 될 건지 그리고 넘어가서 얼마에 팔릴 건지 해당 받는 국가 법정화폐 그 쌍들 조건을 서로 다 확인하고 그게 컨펌이 됐을 때 가는 거란 말이죠. 2분 안에 목적지까지. 물론 XRP 전송은 3초면 되지만은 총 걸리는 시간 대략 2분 이내죠. 그 되기까지 2분이 걸리는데 방금 얘기한 조건이 안 맞거나 가는 도중에 뭔가 가격 변동성의 문제, 기타 등의 문제가 생기면 1분 동안 거래가 완료가 안 되면 캔슬됩니다. 그거는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했어요. 데모 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캔슬되고 직접 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리플을 까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웠기 때문에 이런 로직을 넣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작동 안 될 때 아까는 반대죠. 기존의 은행들이 쓰던 방식 1, 2번이 안 될 때 얘가 대신 리퀴디티에 세틀먼트 해줄 수 있지만 반대로 얘가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될 때는 1, 2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바로 약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수단을 3개나 준 거예요. 기존에 2개밖에 없던 거에 플러스 하나를 더 준 거예요. 세틀먼트 할 수 있는 수단을. 옵션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보다 확실히 더 안정감이 있겠죠.
셋 중에 하나만 작동하면 세틀먼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강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들한테. 너희 기존에 어차피 1, 2번 써도 본질적인 면은 프리펀딩이에요, 결국에. 3자한테 맡겨도 3자도 프리펀딩한 돈 갖다가 세틀먼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질은 다 프리펀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옵션 하나 더 갈 수 있다. 이거 쓰면은 기존보다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세틀먼트 하는데도. 그러니까 저비용과 스피드를 그 장점을 빼더라도 세틀먼트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효율적인 게 뭐죠? 요거잖아요. 쓰다 보면은 본인들이 이거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되게 자신 있는 거예요. 뭐 요리 대회에서 이제 경쟁을 해요. 그럼 서로 막 요리 내놓겠죠. 근데 리프사 딱 내놓고 우리 거 먹고 싶으면 다른 거 먹지 마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야 다른 거 맛 다 보고 와. 그리고 나서 우리 거 먹어. 우린 자신 있다. 너는 결국에 넌 내게 빠져. 그거죠. 넌 내게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거 먹을 수밖에 없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이런 거 보면. 물론 이제 단순히 그런 자신감 표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로직상으로도 그러니까 알고리즘 상으로도 안정감을 더 주게 만든 거예요. 안전장치 많이 걸어준 거예요. 그런 걸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숨어있는 내막을 설명드렸어요. 이 그림, 글자 그대로와 이제 리프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 뒤에 깔려있는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 이 글에서는 이제 또 설명하는 게 이 파일럿 테스트 결과 이제 미국에서 멕시코 갔을 때 이미 40% 70% 비용 절감되는 게 리프사뿐만이 아니라 리프사의 고객들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그러니까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에 쌓아둔 그 정말 쓸데없이 죽어있는 돈들 프리펀딩한 돈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 왜? 엑스트라피드는 온디맨드 딱 보내고 싶은 만큼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인사이트 아티클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